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외에도 김건희 여사 둘러싸는 의혹이 남아있다. 가장 대표적인 의혹이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코바나 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이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코바나를 협찬할 당시 다수 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검찰은 직무 연관성이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어서 당시에도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서울중앙지검 지난해 3월에 검찰이 이 혐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무혐의 처분할 때 보면은 도이치모터스와 컴투스, 신한저축은행, 삼성카드 등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기업 최소 4곳이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를 협찬을 했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걸 무혐의 처분을 한 건데 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윤 대통령은 대전고검 검사,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 및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냐 이런 거예요. 검찰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컴투스가 2억 원 넘게 코바나를 협찬하는 동안 윤 대통령의 수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에 컴투스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계좌 거래 내역 등 피의자 변소에 부합하는 객관적 소명 자료가 충분히 제출이 돼서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이고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통해서 적극적 변론을 하는 것 외에 협찬을 통해 청탁을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가성 협찬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2016년에서 2019년 2천만 원가량을 코바나에 협찬한 신한저축은행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했고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억 2천만 원가량을 코바나에 협찬한 도이치모터스의 경우에도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인 피의자 윤석열의 직무 권한과 관련 없는 타 검찰청에 접수돼 처분된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삼성카드 관련 판단 기준도 같았다라는 건데 이때도 법조계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가 됐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진행이 되지 않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만 2차례 진행을 한 뒤에 사건이 마무리됐기 때문인데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배우자는 경제적 공동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통상적 뇌물 수사라면 배우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는 검찰이 어쨌든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검찰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함께 이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특검법을 발의를 한 것이다. 한 검찰 간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 후원 사건은 연결이 된다. 주가 조작 주범 이 권오수 전 회장이 서울중앙지검 안에 회사에 제일 많이 후원한 거 아니냐. 수사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걸 한겨레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중심에 한쪽은 주가 조작이고 한쪽은 코바나 협찬 의혹이고 이게 있는데 그 사건에 최소한 권오수가 끼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권오수 회장하고 가깝다고 하는 건 당사자들도 인정한 부분이야. 그리고 어쨌든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2차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가량의 그 김건희 여사하고 엄마하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장모하고 이익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한꺼번에 특검해버리면 되잖아. 그런 것들을 근거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을 좀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겨레 5면에 보시면 아까 맨 처음에 일면 기사에서 설명드렸던 맹탕 소명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네. 제목이 23억 수익 올린 2차 작전 맹탕 소명 직접 조사 힘실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앞서 일면 기사를 더 자세히 쓴 거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내용인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2차 작전 시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1차 작전 시기에 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한겨레가 김 여사 진술서를 확인한 복수의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김 여사의 진술서에는 도이치모터스를 알게 된 과정, 계좌를 맡기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경위, 주식을 매각한 과정, 또 사건 경위에 대한 간략한 입장이 담겨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특히 진술서에는 1차 작전 시기 주가 조작 선수로 활동했던 이아무개 씨,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주로 포함됐다고 합니다. 또 김 여사가 이 씨에게 계좌를 맡긴 뒤에 제대로 된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김 여사가 이 씨를 만나게 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주범으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권오수 회장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김 여사는 2009년 무렵 권 회장으로부터 미국의 종합금융지주사 골드만삭스 출신이라는 이 씨를 소개받았고 20억 원 가까운 잔고가 있는 자신의 계좌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넉 달가량 이 씨가 김 여사 자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손해를 받고 계좌를 회수했다는 게 진술서의 주요 뼈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얘기를 주장했던 바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김 여사 주식 계좌에는 2010년 1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17억 3,297만 원어치를 매수하는 등 여러 차례 거래가 확인되는데 이 거래를 아까 그 이 씨라는 사람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또 진술서에는 검찰이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본 1차 시기의 시작점인 2009년 12월 23일 이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한 해명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앞선 뉴스타파가 검찰이 공소 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2009년 7월에도 통정 거래로 의심되는 주식 매수와 관련 매도가 있었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 있는 내용도 당시 진술서에 그러니까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판단한 2차 작전 시기에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이 씨, 그 이모 씨 알게 된 경위 등이 일부 담겼는데 이 씨는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6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1차 작전 시기 이전과 2차 작전 시기에 대한 내용은 진술서에 본격적으로 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의혹은 1차 작전 시기를 중심으로 불거졌기 때문에 주돈 의혹에 대한 해명 위주로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후에 밝혀진 바를 보면은 주로 이 중요한 어떤 사실로 많이 회자가 된 게 23억의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렇게 1차 작전 시기에 추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검찰은 2022년 12월 30일 1차 작전 시기와 2차 작전 시기를 모두 분석해서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23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이와 관련한 해명 등도 2021년 12월 제출한 진술서에는 담길 수가 없었다. 당시 두 사람은 수익 대부분을 2차 작전 시기 때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진술서를 제출한 이후에 검찰이 이 23억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명은 앞서의 시점에서는 그렇죠. 하지 않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하는지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 확인을 위해서라도 출석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가피한 겁니다, 이거는. 네네. 와서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그럼 뭐 그리고 안 하고 있는 23억을 없다고만 하면 이게 말이 없다고만 하면 이게 없어집니까, 얘기가. 그러니까 이익 얻은 건 혹시 인정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 검찰이 어쨌든 거짓말이라던데 막.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데 그 의견서가 있는데 그 의견서의 존재를 없다고 하면 없어집니까? 근데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면 다 시민을 걸고 다 뭐 거짓말을 한 것처럼. 지난번에도 한 번 했어. 그러니까 23억 원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23억이라고 얘기한 것만 골라가지고 다 시민을 걸어가지고 다 혼났어요. 프로그램들이. 그냥 김건희가 금기어야. 참 환장할 노릇인데 아무튼 그래서 출석 조사를 해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한결에 오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밑에 김건희 여사도 방조 혐의 적용할까 불법 거래 48건 작전 알았는지 쟁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 내용은. 네. 그러니까 이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기소된 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 소위 쩐주라고 하는 손모 씨한테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를 했는데 이거를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손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에 편승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무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항소심에서 적어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하락을 방지해 시세 조정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가 인정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저 보수 인사들도 그렇지만 그러잖아요. 쩐주를 처벌한 그 전례가 없어. 조선일보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쩐주를 처벌한 전례도 없는데 도이치모터스 이거 어떻게 처벌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1심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기소된 쩐주에 대해서 어찌됐든 주가 조작 그러니까 주가 조작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래도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근거로 검찰이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랬더니 2심 재판부가 그걸 받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